어려움이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이제 그 여파로 활동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으신지 현장에서 어떠신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나가는 마음, 자기의 삶을 같이 나누는 멋있는 것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많이 힘든 것도 알아야 정의 건네고 애쓰는 것도 알아야 자꾸 정의 건네고 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그냥 편하게 마음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을 같이 나누시고 내일 아침 시간에 한번 더 있고 오늘 1시간 반 하고 내일 1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원무님은 종업사님 앞에서 직접 하셔서 오늘 내일 아침 때는 약하고 그때 들으시는 게 더 생생하게 두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목소리가 힘 있는 우리 임세웅 어머님 들으실까요? 네. 그냥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려줘야 되겠네요. 말고 필요 없어. 그냥 목소리가 커서 뚝뚝.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이제 원광대병원에 43년 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정년 재작년 하고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또 한방병원 홍보이사로 1년 동안 근무했다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거기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또 어머님들은 좀 제가 문자 인사를 올렸었고, 처음에 이제 정년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병원 업무를 인해서 전국에 약간 2,000개 그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전산 시스템, 그 병원 그 진료 시스템 업무에 대해서 영업을 하려고 지금 처음에 계획했었다가 한방병원에서 이제 강북이 와달라 해서 했었는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계약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정년을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만 일을 그만둔다 이 생각을 안 해봐서 작년 초에 그만 딱 하고 나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아침 조석 친구를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또 이런 형태의 그 금융 전문가 형태로 그 길이 있는데 어제도 뭐 그렇게 쉽지 않다는 변의 그 자격증을 이제 그냥 바로 한 번에 따긴 따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소질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43년 동안 어떤 행정 업무로서 이 역할들을 그대로 배웠던 거를 다시 또 현장 세계에서 하면서 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참 좋고요. 이제 업무 활동으로서는 이제 병원에 지금도 아직도 현직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일주일에만 서너 번씩 계속 연락이 오셔요. 저분들 오시는데 그분들은 그 아프시고 불편하고 그럴 때 그 어려움에 제가 이제 조금씩 코칭을 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병원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좀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방향을 다시 잡으면서 병원 교당에 계속해서 이제 성과 봉사를 하기로 하고요. 계속 활동을 하면서 또 병원에 오시는 좀 심각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이제 안내하고 도움 드리는 역할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하기로 이렇게 교무님하고 교당 교무님하고 병원교당 교무님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작년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자리 잡은 데서는 지금 사실은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 원복에도 많이 어색해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에도 한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같이 직간접적인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뭐 교화라든가 아니면 원불교도를 알리는 입장이 나는 가장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가면서 자리가 잡으니까 더 좋고요. 이제 병원에 이제 또 아직도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환자분들, 또 어려운 분들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실제 그 치료 방법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일로서 업무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직장. 제가 지금 아까 영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A 플러스 S라고 이제 지금 코스피 상장됐고, 잠깐 그러면 홍보 좀 할게요. 코스피 상장도 됐었고, 우리나라 35개 보험사와 업무 제휴를 맺어서 그 원불교 은혜 상조도 거기로 넘어갔더라고요. 상조, 크루조, 펀드, 보험도 하고요, 부동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연세대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 헬스를 여기 독점적으로 여기서 연결해주는 이런 계약도 했더라고요. 또 토탈 개인의 어려운 상황일 때 금융 관리라든가 생활의 해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여서 저 앞으로 그런 방법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좀 자신감을 다시 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그 에이프레티스코에 40여 명 계신데, 기독교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보는데, 이제 운동교는 많이 본인들은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또 그쪽 보험업계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이 기독교 그 교회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주시는 것도 좋네요. 그래서 다른 그 사이에도 넘어갔더라도 또 얘기 필요하신 게 있으면 하셔도 좋겠고요. 우리 정성화 고문님. 반갑습니다. 정성학입니다. 인사는 서서 했으니까 말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뺏어야 뻔하세요. 계속 있으면. 네. 이렇게 빨리 시키셔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원래 신입이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선 저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신규 업무로 사용을 받았는데, 직장 교화를 잘 하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직장을 일찍 사직하게 돼서, 직장에 없는 상태가 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따는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땄는데요. 그 이후에 또 지금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요리사를 요리 자격증을 따서 뭐 요리사를 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요리는 늘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항상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 남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여자들은 이때까지도 잘 살까?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할까? 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먹고 이 하루 세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하는 그 마음지도사 자격증 반에 그 시작을 해서 12주간 연수를 받고 마음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당의 문화센터를 리모델링 됐어요. 그래서 교당에서 영상지도, 좌선하고 마음 공부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그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중에는 이제 취업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요리사를 할지 요양보호사를 할지는 아직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셰프를 할지 셰프. 아니, 제가 이제 요리사는 먼저 요양보호사를 먼저 땄고 요리사는 지금 하는데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리 만드는 게. 저 셰프는 그래서 요리사를 근데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요. 실기 합격률이 30% 정도랍니다. 나는 최 셰프 27년 최 셰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3번, 4번은 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막 학원도 그 과정을 뭐 많이 다니는 사람은 한 3번까지도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자격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취업을 해서 직장교화도 뭐 새롭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명상지도,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원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도 한번 명상 강의를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된다는 뭐 전제하에서겠죠. 그리고 아무튼 업무로서 작년 이제 2년차 해피바리 업무인데요.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직장에서 나오셔서 그 준비 기간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격려의 박수를 더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재명 원무님 얘기를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백재명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업무가 몇 년 됐는데요. 많이 이제 부족한 것 같고요. 교도로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내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충분히 해설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설을 하면은 매번 혼이 납니다. 잘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틀리게 얘기한다고 막 또 뭐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 해설은 우리 교도님들도 중요하겠지만 교도님들보다도 일반인들이 원불교를 전혀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대화 나누는 이게 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일반인들은 원불교는 그 사이비 정보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 오셔요.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짝 바꿔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 이렇게 교당으로 인도에서 이렇게 교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해설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원불을 좀 알리고 한 가지라도 이렇게 이런 그 시간이 굉장히 참 많이 혼나면서도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살고요. 우리 앞에 우리 어머님들 지금 익산에 계시는데 하시면서 그 해설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많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죠. 이렇게 또 동호인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생활 신조가 어불교인으로서 나 어불교 나냐 이렇게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 그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불교가 이제 그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느끼게 해주고요. 또 이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도님들 몇 분 이런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일을 하면 노임은 안 받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굉장히 뭐라고 해. 근데 본인들은 그 월급을 안 받으셔도 안 줘도 괜찮은 것인지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누리봉사 하실 것인지 난 조금 궁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개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우리 저기 가서 만나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교단체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조교단체 나쁘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좋지 않은 이런 인식이 있고요. 이런 것을 그 원모로 이제 저도 전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원모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달리 해야지 해서 그 사람들하고 쭉 대화를 나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가는 이런 묘미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신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 모습도 많이 보고요. 이렇게 이분들의 그 대화 언어나 이런 걸 잘 캐치를 합니다. 무슨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 정신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떤 대화를 어떤 말을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그 저기를 하는지 이런 걸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걸로 공부를 삼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바쁘고 저기 하더라도 원불교 교도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열심히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해설을 저희들이 다 한번 들어봤죠? 안 들어볼 때하고 들어볼 때하고 저희들이 늘 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고 나서 차이가 좀 더 많이 났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긍지는 많이 느껴지십니까? 좀 뭐 해설을 예.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면서 특히나 일반인들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10명 오면요. 한 7, 8명, 대여섯 명 정도는 원불교 사이비로 이렇게 진짜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정말로. 불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쭉 계속 하시다 보면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고 듣고 하니까 아니네요. 이런 정말 이렇게 바뀔 때 정말 큰 즐거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우리 교모님한테 들어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이 말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저기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원불교를 모르잖아요. 선입관 갖고 이렇게 왔다가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세선을 하다 보면 제가 저기 강봉서를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요.
원북에서 오셨네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쁜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그 공무원들이나 무슨 동아리 이렇게 오면 한두 번씩 오신 분들은요, 자세가 다른 자세가, 해설 듣는 자세가 딱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한두 번 다녀가신 분들이 오요. 내가 원불교는 안 다니는데 민족 종교로서 원불교를 인정하고 싶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 큰 불교의 그 주지 스님이 자기 신도들 데리고 불교적인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스님께서 정말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민족적 원불교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지는 몰랐다.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자리나 어떤 곳에서 원불교에서 내가 최선을 말하자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설 듣고 혹시 입교한 사람 있어요? 해설을 듣고요. 제가 좀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해주면 어디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요. 원불교를. 자기가 생각하고 다녀서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디 사세요?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럼 거기다 가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잘못한 거죠. 거기 교문정보 연결돼 시켜줬어야지. 이분 이렇게 핸드폰 다 받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냥 거기 가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무료부터 대신하면 네. 무료부터 할 수 있는 준비하겠습니다. 공개를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민 고모님 말씀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툭 들어오네요. 저는 강주 전남 격구 중교단 최명민입니다. 제가 업무 활동하고 있는 것이 강주 소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업무 활동하셨던 현상 한양직 전 제2교회 의장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물러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 안 하십니까? 네, 지금 안 하십니다. 조금 없는 자리 흉을 보다면요, 좀 넘어오신 겁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 하더만은, 도와준단 말 어디 가버렸어. 코로나하고 같이 가져버리고, 저한테만 딱 맡기셔버리고, 지금 버릇이 이제 교당만 좀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소년원을 법회를 일요일마다 항상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법회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좀 법회를 보러 갔다가 저도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직장 생활이 그런 계통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좀 자신 있었고, 또 이래서 법회, 어린 소년들 법회 보는 거, 학생들 법회 보는 것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저를 갖다가 이 마음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과연 내가 어묵에서 내가 대종사님에 내가 신동 제자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이거 아니어도 꼭 이 소년 법회 안 보고 애들하고 같이 안 있어도 내가 대종사님 신동 제자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솔직히 말해서 현사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괜히 저한테 뭐 업무 한번 해보려고 하려고 그러죠. 아이고 그거 못 얻었으니까 같이 하시게요 해갖고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업무가 됐는데, 너무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학생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겪어보들 안 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죠.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얘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제 임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만 오늘 교무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 임용해 좀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제가 그런 갈등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이 나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얘들하고 해서 같이 살면서 이것을 내가 극복을 못하면 내가 정말 대종사님의 신통 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꼭 이것만큼 내가 이겨내봐야 쓰겠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고 그 애들을 보니까 그 애들이 진짜 부처님이더라고요. 부처님이 따로 없구만요. 억지로 그렇게 잘 쓰는 부처님도 이 먹는 것에서는 금세 제가 직접 안 나눠줘 봤거든요. 예를 빵을 준다 하면은 그 지가 나눠주면 벌써 한 개, 두 개 벌써 여기서 챙겨요. 챙겨서 어째 숫자는 분명히 10명에서 10개를 이렇게 줬는데 부족해요. 10개가. 그럴 정도로 그 먹는 것에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부처님.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부처님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부처님들하고 같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라고 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거지였던 이성계하고 누굽니까 어떤 대사님 갑자기 무학대사님이었잖아요. 이성계가 무학대사님 보고 돼지같이 돼지로 보인다 했고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갖다 부처로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부처로 보니까 나도 부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처다. 부처고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매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번 1월 달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새해를 항상 인사도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어야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짓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혹은 전 얘들하고 복 짓는 방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 원불교에서 알리게 되고 이 원불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종교다. 종교는 하나다라는 것을 열심히 설파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제가 생활하고 있고 같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중학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심 어머님 어른들 교정지는 어떻게 하죠? 저 마이크 갖다 왔어요. 반갑습니다. 진주교당 정재신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당황스럽게 교도소 말씀하시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귀 기울여갖고 들었거든요. 저는 진주 교도소 법을 보는데 저는 성인 남자, 성인 남자인데 한 40명 정도, 40명 이상 꾸준히 오시는데 지난 여름 무렵에는 코로나 끝나고 막 잡아냈는지 한 80명 됐던 적이 있고 그래갖고 다 못 앉아가지고 책상을 다 치우고 의자를 따닥따닥 붙여갖고 앉아서 하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할 때는 강의를 하고 일기장을 나눠주고 즉석에서 일기 기재시키고 제가 문답감장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볼펜도 나눠주면은 교도관들이 상당히 민감해지더라고. 그럼 나중에 볼펜까지 숫자 다 세갖고 거두고 되게 조금 싫어하는 듯 하더니 올해부터는 읽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강의하고 일기 기재하고 문답감정까지 이루어져야 뭔가 이제 법의 맛을 볼 것 같은데 항상 아쉬움이 남았는데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도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상에 남는 분이 있는 게 아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분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보인다니까.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끝에 있으신 분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징역 사는데 이 징역 사는데 뭔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안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도 되고 좀 위협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자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 의자 속에 많은 은혜가 숨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니까 다행히 이제 교도소 재소자증에서 회장님이 있거든요. 20몇 년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다행히 제 강의를 몇 년에 걸쳐서 들었으니까 들은 기억이 있는가. 의자를 만들려고 연구하신 분의 은혜가 있고 뭐 만든 공장의 그 사장님 은혜가 있고 공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은혜가 있고 차로 실어 날라주시는 분의 은혜가 있고 팔아주시는 분의 은혜가 있고 뭐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손을 들어. 그거는 지가 돈 벌라고 한 건데 그게 왜 은혜냐. 복을 짓고 은혜라는 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무상으로 내가 복을 짓는다는 생각도 없이 착 하는 게 그게 은혜지. 이건 은혜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막해서 그래도 그런데 생각난 게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벌려고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만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매번 이렇게 교도소는 강의를 하면 너무나 조용해요. 이렇게 대꾸가 없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강의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웃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분이 몇 주 전에 다른 데로 이송을 가셨어요. 이렇게 편지가 2번이나 왔더라고요. 예, 강의가 너무 인상 깊었고 마음이 와닿았고 자기가 5월달에 출소를 하는데 꼭 자기는 원불교를 다녀보고 싶다고 꼭 답장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 기재 문답감정 못해서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그분 덕분에 다른 분들도 표현은 안 했지만 감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는 김에 저 발표 끝까지 할까요? 예. 그리고 저는 마음공부대학에서 계속 이제 강의 한번 했나? 강의하고 이제 단별로 문답감정 그거 지금 지난 학기에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남편 안 보여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남편은 지난번 제 사랑에서 탈락을 해서 못 왔고요. 남편이 코칭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 의지가 없었는데 남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줬어요. 이렇게 마음온 이름도 헷갈립니다. 마음온 상담 코칭센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은 했고 근데 뭐 하기 전에도 저는 집에서 계속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개로 계속 연락이 오시면 제가 이제 마음 공부로 하는 거 아니까 마음 공부 우리 전전의 바탕에서 마음 공부 지도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교사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교사 한 분이 마음 공부하는 게 그냥 가정주부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이제 교실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면 제가 되게 보람있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주에 진주 보건대라고 있는데 거기 보건대 평생교육원에 제가 자녀와 소통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해가지고 신청을 해봤더니 그게 개설이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집이 다 돼야 모집이 되면 3월부터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모집이 되도록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네.
질문하신 분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감각이 있으니까 원부교를 네. 나가려고까지 하셨을 거예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분이 네. 어디 교당에 가야 네. 상처를 안 받고 그렇죠. 교당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건 뒤에 있는 교무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 부분이 저희가 되게 걱정인 게, 저희 이제 교도소 법회가 제가 보니까 10년 넘게, 10년 전에도 좀 다니다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때도 회장님이시고, 지금도 회장님이신 분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22년 6개월을 받았는데, 자기 가석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워낙 모범수시라 가석방 된다고, 이제 지금 3월인가 하도 봄에 출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주 쪽으로 출소를 해서 전주 가서 농사를 지을 거라 하니까 이제 저희 너무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분을 전주 쪽에 어디 교당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자 교무님 혼자 계시다면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여자 교무님들이 특히 되게 긴장하시거든요. 교도소 법회에 대해서. 그럴 때 제가 살짝, 아니, 교무님은 여자, 남자가 어딨노? 그리고 재수자가 아닌 게 어딨노? 우리 교도인데 왜 저렇게 긴장하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편지를 받았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진주교당을. 꼭 만나고 싶다고. 되게 긴장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주교당을 온다 해도 저는 제 집에 있고 교당 가서 만나면 되지만 여자 교무님 혼자 계시다면 교당 찾아온다면 무서우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말씀하시는 네. 혼자 고민하시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네네. 저는 벡터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아요. 예. 그리고 교화 훈련부에서 확실히 지원해야 되는데 많이 진짜 연구해봐. 우리 회장님이 20년 가까이, 그러면 10몇 년을 우리 지금 진주 교도소 법회에 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곧 지금 봄에 출소를 하시고, 전주 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하시니까, 제가 성함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부회장님도 생각이 나고, 그쪽에 어디 연결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저한테 연락하시면 네.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전주에서 안착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연락하십시오. 네,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저도 질문 다 끝나셨나요? 다 들어있죠. 네, 그 정도 하시죠. 교도소 목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개인 교수 신청하겠습니다. 네. 타우님 갖다 드릴까요? 여름 훈련 날 때도 말씀드리고 해서 계속 저는 어느 정도 제가 활동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됐다 저거 됐다가 아니라 하던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맨날 같은 얘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 풀어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화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교당에 데리고 와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도 왜 지속적이지 않을까? 이 지속적으로 안착이 안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한 계기가 뭐냐면, 특히 어린이 뿌리교화 쪽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 교구 합창단 말씀드릴게요. 합창대회를 했었어요. 원광대 저기 학생회관에서. 근데 그 무대에 우리 교도님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 교당, 중앙교권 있는 교도님 노래를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났냐면 너무 연령층이 다 높으시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셨는데 그 스탠드 하나하나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힘드신데 올라오셔서 그렇게
다 목소리를 모아갖고 합창을 하시고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실 때도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고령화에도 다들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성가를 부르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그 교도들의 연령이 이렇게 모아놓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준다는 게 어떤 행사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공사님이 또 교구 기획위에 활동을 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청소년 분과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교구장님도 청소년 교화에 주력하자. 올 3년 동안은 청소년 교화에 주력하자. 이게 가장 시급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부분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가 왔다. 우리가 이게 후세한테 이렇게 줄 후배들이 없고 후손이 없다면은 이제 언불교가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길도 열어줘야 돼. 너무나 좋은 교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얘네들은 왜 데리고 왔다가 어느 정도 조금 다니다가 또 도망가고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대체 왜 자발성이 언제 나올 거냐 얘네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 교화를 놓고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한 해였어요. 작년이 2023년도 원기 108년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건도 필요하고 아이들은 일단 교당 와서 고리타분하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고 가고 싶은 교당 또 오고 싶은 교당 놀아도 교당에서 놀고 또 그 부모님들하고도 레포 형성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 교당에 우리 애들을 보내거나 지인들을 보내면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도 하고 언불교를 재미있게 느끼고 언불교의 자발성이 나오겠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4명이었던 어린이 법회를 20명까지 이제 거의 17명이 쭉 나오게끔 코로나 이전까지 키워놨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싹 도망가고 2명, 3명 나온 거예요. 또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힘이 딱 빠지고 애들도 이제 졸업을 한 아이들도 있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 줄었을까? 애들은 태어나는데 왜 다시 데려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하고 이거는 함께 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3040단을 결성을 저희 교당은 일찌감치 좀 중요성을 느끼고 결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녀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부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3040단도 같이 법회를 봐버리자. 근데 이제 3040단 법회 보고 어린이들 데려와서 법회를 보는데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고 모든 판을 다 해놓고 왔을 때는 오늘 평가만 하고 가요. 잘했네. 오늘 프로그램 괜찮았네. 즐거웠네. 이런 프로그램은 다음에는 별로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평가만 하고 가시던 분들이 지금은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제 지속적인 교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3040단도 부모로서 또는 역할을 갖게 되고 교당에서 역할을 갖게 되고 하니까 이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추억이나 라포 형성이 늘어나고 내가 또 없으면 일이 안 된다라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의해서도 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각자 자기 책임들도 있고 저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영업을 하시거나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제가 또 그거를 도와드려요. 암암리에 가서 그 집도 팔아주고 음식점이면 꼭 그 음식점으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피숍을 하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마우니까 또 같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모들을 탄탄하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제 고정 숫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은 한 13명 되고요. 부모님이 거기에 같이 오니까 2잖아요. 플러스 2.
엄마 아빠가 같이 오면 2명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부모만 오시면 1명이 더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22명이 그 어린이 법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전에 좋은 예시로는 활동법회나 체육법회나 이제 문화법회나 환경법회나 이런 걸 보다가 체험을 그동안 안 해가지고 우리 그 지금 방금 드셨죠? 거기 이재원 원무님이 하시는 그 굿파머스 거기로 저희가 한번 체험을 가겠다. 이런 체험을 원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컨셉을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면은 또 준비를 해놓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맞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딸기를 구경하고 그걸로 딸기 주스를 만들고 뭐 쿠키를 만들고 또 그 옆에 있는 식당을 가고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주고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체험할 때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같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하는데 그걸 혼자 예전에는 기획을 했다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맞춤형 교육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생수 준비하는 사람, 간식 준비하는 사람, 또 재료 준비하는 사람, 아이들 차량을 그 차를 타기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돼. 이런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나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오는 자발성이 생기고 자기 자녀를 데려오고 또 옆에 친구들도 내가 태워다 줄게 하고 또 옆에 지인들 자녀들 데려오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녀들을 챙겨요. 그래서 1층에서 이게 법회거든요. 저희가 활동 법회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로 오라고 안 해요. 꼭 교당 1층에서 모여가지고 인원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고 함께 기도 올리고 이러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갖다 놔요. 1층에다 주소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활동법회 다 보고 다 태워다 줘요. 집에.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전화하면서도 오늘 몇 시에 끝났어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끝나면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유치원같이 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단톡방에 다 올려주면서 약간 제가 유치원 봉호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부모님들도 애들을 이렇게 데리러 나왔을 때 너무 그 고마운 표정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지금 교당은 안 나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애가 교당에 가서 활동법회를 보지만 그 부모님 얼굴 표정을 보면 언젠가는 그 부모님도 나오세요 하면 나올 수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그 교도들이 좀 이렇게 배가 되고 있는 그리고 그냥 옆에 친척 뭐 이런 애들 그냥 1층에 갖다 놔요. 그럼 어떤 때는 더 드러나 있고 어떤 때는 뭐 아파갖고 못 나오기도 하지만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여기에는 좋은 점이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명을 그냥 법회, 일반 법회를 바꾸지 않고 옆에 데리고 와, 친구 데리고 와, 상품권 줄게. 이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없는데 부모가 역할을 갖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 일단 멤버가 생겼고요. 고정 교도가 생겼고 그 자녀들이 고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데려다 주는데 그 부모들은 잠재성이 있는 교도인 거죠. 그 부분도 부모들도 나중에 오자고 하면은 아이들 때문에 딸려서라도 같이 와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가 뭐냐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거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화란 밀가루 반죽 같아. 그래서 그 충분히 그 밀가루 반죽이 효모를 넣어서 발효가 돼가지고 팡팡하게 이렇게 발효가 되어 있으면 그 발효된 상태에서는 빵도 되고 제과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형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맛있는 그런 제품이나 빵이나 제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발효가 된 반죽 가지고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교화자도 나올 수 있고 청년 교도로도 올라가고 학생 교도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맨 밑바닥에서 빵 반죽을 만드는 그 잘
발효되는 빵반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화 계속 해보고 이제 여기에서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교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시간은 드려야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는데 그 열정과 교환을 이렇게 고민을 깊이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럼 우리 이승현 어머님 내일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제가 완전 튀겼나 봐요. 반갑습니다. 이승현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훈련 날 때 조금 불성실했더니 바로 인과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학교에 재직하고 있어서 학교 사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원불교 문화예술 활동에 거의 집중을 해 오다가요. 제가 지금 저희 서예과 학부는 특가가 됐어요. 특가가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동양대학 서예문학과는 제가 좀 지켜온 덕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회나 박물관 미술관에 서울 가서 초대받아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원광대학교가 얼마나 인지도를 서예 쪽에서는 최고 이상이었다가 우리가 폐가되면서 한국의 서예, 한국의 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지난 그 중앙박물관 특강을서가 초대받아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박물관장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희 서예문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현역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초대 작가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퇴직한 교수님, 퇴직하신 공무원들, 퇴직하신 군무원님들 이렇게 해서 고령층, 50대 후반이나 60대, 뭐 30, 40대도 있지만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떻게 교화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요. 5시 되면 우리 종이 울려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빌미를 잡아서 설명을 하고 이제 서예사 강의 시간에 불교와 서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가 원불교의 마음공부라든지 우리 그 대종경뿐만 아니라 많은 법어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동기를 좀 잡아서 개중에는 입교를 좀 많이 시켰고요. 작년에는 원불교 문화 콘텐츠 대전에서 저희 학생을 입교시켜서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전혀 힘을 불어넣진 않았지만 그 학생이 입교를 해서 이제 의학교당으로 입교시켜서 강령교당으로 보냈고요. 다른 학생들도 뭐 서울이라든지 전주를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는 제가 어문회총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 문화축제 관련 부분 전시 부분에서 올해는 경인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원불교가 왜 인사동에서 전시를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도 많고 문사부도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유를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인사동에서 저희들이 인사동 가장 퀄리티가 있는 미술관이 라메르 그리고 인사아트 센터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경인에서 했는데요. 일주일 대관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7일 전시하는데 일반인들은 상관을 못하겠지만 예술가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 예술가들이 살아나고요. 우리 원불교 문화 예술 이 부분을 인사동에서 전시를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출이 있지만 이제 원불교 그 종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었고요. 인사아트 센터는 두 관을 1층, 2층을 대관해서
대단년만 해도 한 2천만 원도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그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온불교를 알리는 계기, 온불교 문화예술을 알리는 계기,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인미술관에서 했어요. 경인미술관이 굉장히 한옥으로 돼서 아주 최고의 정치를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두 관을 빌려서 아주 성공리에 하는 과정에서 저가 잠자고 있는 교도들을,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뛰, 자기 부모님들은 다니는데 본인은 세대는 안 다니고 자식들은 다니는 그런 그 학부형을 만났는데요. 그분 아들이 온불교 미술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고3 학생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화에 대해서 미술을 전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긴 시간 하면서 저는 한강교당에 이제 미대 교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 짓고자 했고, 또 미술협회나 서예협회로 오고 싶어하는 교도님들의 프로필도 제가 받았고요. 이런 역할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문회총이 온불교 문화 예술 총 그 연합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온불교라는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문사부 교우님들하고 그 방송국 건물에 가면 저번에 어머님들 왜 간판이 2개 걸려있어?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론문화 예술총연합회로 점차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달란트를 받은 그 보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총부에 쓰이는 글씨들은, 교당에 쓰이는 글씨들은 거의 제가 무상으로 재능기부하고 있고요. 종법사님 신년본문을 제가 영광스럽게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서 제가 마음의 공부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교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정상화 어머니 우리 작사님 이렇게 같이 마음 인문학 연구소에서 공부를 저도 먼저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교도님들 지금 9분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3대 사업에 저희들 지역 마음 공부방과 마음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대 말 그 문화예술 쪽 발표자에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 일환으로 교구 산하에 저희들이 지금 이론 마음 치유센터 내지는 이론 마음 관계연구소 이렇게 지금 가칭으로 해서 준비 단계에서도 올해 5월쯤에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는 1급까지 전문가 과정에서 아직 따지지 못했고요. 우리 적사님은 통과를 하셔서 전문가이신데요. 이 교도님들 성향을 보니까 상담 교사들, 상담 이제 마음 지도사들, 그리고 상담 학과를 나왔던 선생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연을 맺어서 네트워크를 많이 연결해서 일반 상담학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저희 마음 공부하고 대조시켜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다른 그 분야의 전공자들하고 또 회의를 또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당에서는 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문화 법회라든지 저는 단장 역할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마음공부 책자의 교환한 이제 책자회에서 단회를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실기 쓰는 법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 철저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단원들이 좀 많이 따라오기를 제가 많이 기원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부족하고 단원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중앙교구 또 감상단에서 제가 단장중앙훈련에서 여러 발표도 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왔지만 제가 좀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을 좀 입교를 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온불교 문화 축제 때 그 만났던 분 외에 이 지역에 온강대에 나온 그 예술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인연을 맺었던 서양화가, 한국화가 이런 분들을 지금 입교를 시켜놓고, 이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입교는 했는데 안 나와요. 개인적인 뭐 사정연출, 전시가 어쩌고 우리 지금 기다리면서 제가 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인사동에서 한 전시회들이 더욱더 빛나고요. 인사동 전시들의 품평이
어떠한 전시 단체보다 어떤 단체 전시보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라이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안타까운 건 원광대학교 이제 예체능 분야 학과들이 거의 폐과가 돼가지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무용이라든지 국악, 음악과 지금 미술과는 거의 전폐 윌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교단에서 21세기 문화시대인데 너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고 그 수준에 대한 문제들이 교화로 연결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어서 저희들 어문회총 그 10개 단체 협회가 있는데요. 어문회총 산하예요. 그 단체 형들하고 열심히 합심해서 좀 교화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았죠? 네. 그럼 이거 우리 종 목사님이 쓰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종 목사님께서 낙관을 안 찍으셨어요. 그래서 종 목사님이 직접 서예를 하시진 않으셨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휴스턴 교단 본부식 때 종 목사님을 전시가 있어서 그 기회에 제가 직접 글씨를 쓰시도록 좀 체험을 해드리고 했더니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으신데 제가 처음 이제 종목사 되셔서부터 그래서 낙관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낙관 안 찍은데. 네, 그 전사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가서 찍으라고 할 때. 아니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전사님께 직접 글씨를 쓰시도록 제가 지필목을 다 전해드리고 낙관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만 닮으면 됩니다. 지금 계속 3년 내내 우리 저희 성표님, 이 승현 어머님 글씨 다 써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뭐 자료실에 보면 뭐 법인제도에 다른 그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